슬픈 일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지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 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 명언을 알게 된 후 내게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매사에 부정적이었던 가치관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불평불만에 가득 차 바라보던 세상을 합리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내 삶에는 작은 평정이 찾아왔다.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을 통해 100권의 책보다 100자의 명언이 한 사람의 인생에 더 큰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명언 모음집입니다. 명언과 함께 저자의 생각이 어우러진 책인데요. 양광모 시인의 명언 한 스푼입니다. 1년 365일 1월부터 12월까지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도록 365개의 명언이 실려 있는데요. 매일 한 스푼씩 떠먹으면 정신이 건강해지는 위대한 명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곱씹을수록 깊게 우러나고 진한 여운이 남는 명언들을 골라봤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 존 세드.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보다는 방파제로 둘러싸인 항구에 머무는 배가 안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삶을 사는 목적 역시 안전과 안일이 아니라 여행과 모험, 도전이다. 항구에 머물지 말고 거친 바다로 떠나라. 인생의 목적은 도전과 항해다. 꿈이란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면 잊어버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당신을 잠에서 깨우는 그 무엇이다. 찰리 헤지스.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루이스 터먼 교수가 캘리포니아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25만 명을 대상으로 반세기에 걸쳐 조사한 결과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의지력, 인내심, 조심성, 그리고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났다. 성공을 원하면 잠에서 나를 깨어나게 만드는 꿈을 가져라. 성공을 갈망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미래에 관한 한 그대가 할 일은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생텍쥐 파리.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에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문을 여는 것은 큰 힘이 아니라 작은 열쇠다. 미래에 관한 한 우리가 할 일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거나 예견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가능케 만드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라.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 헬렌 켈러.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이성의 힘이 아니라 희망과 열정의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희망과 열정의 돛을 올려라. 그리고 미지의 신대륙을 향해 힘차게 항해해보자.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 숨어있는 문제를 보지만 낙관론자들은 모든 문제에 감춰져 있는 기회를 본다. 데니스 웨이틀리.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하느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해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 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해 항상 운동에 힘써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처럼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성공하고 싶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라. 성공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지만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 제이 하비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스페인의 승리를 안겨준 축구선수 카를레스 푸yor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승자는 치열하게 일하고 느긋하게 쉬지만 패자는 어영부영 일하고 허겁지겁 휴식을 취한다.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내일 느긋하게 쉬어보자. 인생은 본시 단순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계속 복잡하게 만들려 한다. 공자. 노르웨이 인류학자 토르 헤위 에르달은 진보란 단순성을 복잡하게 만드는 인간의 능력이라 말했고,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였던 마하마트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남들이 단순하게 살 수 있도록 단순하게 살라. 인생의 이치는 본래 단순한 것이다. 삶의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해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말라.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실현된다. 그레그.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3%의 학생만이 글로 적은 목표를 갖고 있었으며 10%의 학생은 목표는 있지만 글로 옮겨 적진 않았다. 나머지 60%의 학생은 목표가 수시로 바뀌었고 27%의 학생은 목표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로부터 25년 후 다시 조사해 본 결과 3%의 학생들은 최고의 부를 누리며 살고 있었고 10%의 학생들은 중상위층의 삶을 살고 있었다. 60%의 학생들은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27%의 학생들은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나머지 3% 학생들의 연봉을 합친 금액은 97% 학생들의 연봉을 합친 금액보다도 더 많았다.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글로 적어보자.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가짐을 고치기만 하면 인생까지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 독일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운명이란 탓하는 사람에게는 짓궂고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했고, 고대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동의하면 운명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운명은 너를 강제한다.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마음가짐을 바꿔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인생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인생이 만들어진다.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탓하지 말고 흉보지 말라. 위대한 인물에게는 목적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뿐이다. 워싱턴 어빙. 월트 디즈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만들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다.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위대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일자리를 얻지만 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관리자가 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건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성공이 가까웠음을 안다. 마이클 플래틀리. 1987년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 커피를 세상에 선보이자 커피 한 잔에 $3를 지불할 미국인은 아무도 없다는 비난과 조롱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판단을 확신했고 스타벅스를 커피가 아닌 문화를 파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현재 스타벅스의 브랜드 가치는 $50억 넘으며 매주 5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매장을 방문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어떤 일을 하려는데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낼 때는 하워드 슐츠의 말을 기억해보자. 용기와 도전은 적당한 때에 우리를 던지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커다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과감히 뛰어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꿈을 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순간 주변에 익숙한 것들을 떠나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과감히 떠날 줄 알아야 한다. 질문하라. 너를 둘러싼 세계에 왜라고 물어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스티븐 스필버그.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다. 질문으로 파고드는 사람은 이미 그 문제의 해답을 반쯤 얻은 것과 같다. 인생은 무엇을 어떻게 묻느냐가 결정한다.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보다는 올바른 사업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한다. 행복을 위해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다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한다. 나를 둘러싼 세상에 끊임없이 질문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다. 문제를 지닌 채 현재를 살라. 그러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답을 갖고 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비평가들의 말에 신경을 쓰지 마라. 비평가를 찬양하는 동상이 세워진 적은 없다. 장 시벨리우스. 존 호머 밀스는 이렇게 말했다.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다. 삶이란 비평가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건 새로운 일을 전혀 시도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다. 우디 앨런. 실패란 성공을 향한 관문이며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패가 없다는 건 새로운 모험에 뛰어들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BM 창업자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려면 실패를 2배로 높여라.
인생에는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게 인생임을 알았으면 한다. 근데 그 어떤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도 알았으면 싶다. 노희경. 공자는 나이 50을 가리켜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으로 불렀다. 20대는 세상이 모두 자신의 뜻대로 되는 줄 알고 30대는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40대는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50대가 되면 비로소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인생에는 해도 안 되는 게 있지만 또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특별히 잘못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이 50년이란 세월을 대가로 깨닫는 천명이다.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나쁜 운이란 없다. 정주영. 로버트 프로스트는 두 갈래 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네. 나는 사람의 발길이 드문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네. 삶은 시시각각 우리 앞에 놓이는 갈림길이다. 과거에 대한 추억과 한탄, 현재에 대한 감사와 불평, 미래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추억과 감사, 희망과 설렘의 길을 택하자. 행복을 즐겨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 행복을 즐겨야 할 장소는 여기다. 로버트 인젠솔. 행복이란 손님이 아니다. 행복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인생이 나에게 보장해준 시간은 오늘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영국 작가 시드니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이 좋은 날이며 행복한 날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은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기쁨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니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 말해진다. 그렇지만 그 행복이 오직 자신 혼자만의 기쁨과 안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도 이기적이고 공허한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며 나의 삶이 타인의 행복을 위해 기여할 때 빛이 나기 마련이다. 흔히 사랑이 그러하듯 행복은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실천할 때 내게도 찾아오기 마련이다. 하루에 한 가지 선을 행하듯 하루에 한 사람씩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할까 걱정해야 한다. 지관 스님. 당나라 왕바르시에 세상에 알아주는 벗이 있다면 하늘 끝에 있어도 이웃과 같네 라는 문장이 있다. 세상에 태어나 나를 알아주는 벗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알아주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이 스스로 알도록 하라. 그러면 그는 당신을 두고두고 잊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역시 싸구려 취급을 받을 것이다. 윌리엄 해즐릿. 러시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일 인생을 사랑한다면 인생 또한 사랑을 되돌려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지만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항상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날 때부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인디안 속담. 상대방의 입장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본 후에도 절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봐도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나의 경험뿐이기 때문이다. 영국 속담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신발이 어디가 끼는지는 오직 신고 있는 사람만이 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 올리버 웬들 홈스. 경청이 어려운 이유는 선택적 인식 때문이다. 사람은 보통 1분에 150에서 250단어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뇌는 그보다 4배 많은 400에서 800단어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우리의 눈은 1초에 500만 가지 정보를 인식하나 정신은 단지 500가지만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자극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정보만 선택적 인식을 하게 된다. 듣는 것은 지혜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경청에 주의를 기울여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다. 듣는 법을 배워라. 기회는 때때로 아주 조용히 문을 노크한다. 때론 흐린 날도 필요하다. 매일 밝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인디언 속담. 미국 가수 칼 퍼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개울바닥에 돌이 없다면 시냇물은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인생이란 장조와 단조가 함께 어우러져 만드는 교향곡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며 밝은 날이 아름다운 건 흐린 날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2가지 핵심적인 의무가 있다. 하나는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다. 존 보이스. 레바논 출신의 작가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서로 묶는 사슬이 되지 말라. 서로 잔을 채워주어라. 하지만 어느 한편의 잔만 마시지 말라. 너무 가까이 서 있지 말라. 참나무, 떡갈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 자랄 수 없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잔을 채워주되 구속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다. 영국 배우 피터 유스티노브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끝없는 용서의 행위이며 부드러운 시선을 건네는 것이며 그것은 습관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주고 구속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의무와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을 자주 판단하게 되면 사랑할 수 없게 된다. 버트런드 러셀.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오만한 가슴에는 사랑이 싹트지 않는다. 사랑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오만과 편견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면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사랑받기 어렵다는 사실도 기억하라. 사랑은 겸손한 가슴에 싹튼다. 사랑할 시간도 충분치 않은데 증오할 시간이 어디 있으랴. 작자미상. 시인 피천득은 이렇게 노래했다.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며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인생을 살며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거나 미움에 사로잡힐 때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잊어버려라.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 인생을 쓸데없는 원망과 한탄으로 허비하지 말라. 인간은 자기가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 에이브러함 링컨.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되게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은 노력가이다. 게으름뱅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았는가? 노력의 결과로서 오는 어떤 성과의 기쁨 없이는 누구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학의 기쁨은 그 흘린 땀에 정비례하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 성공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하루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일주일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을 원한다면 가정과 직장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행복은 결심이요, 노력이다. 인간은 저마다 신의 아들이므로 모든 인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헨리 카이저. 오스트리아 철학자 마틴 부버는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나와 그것 그리고 나와 당신의 두 가지 태도로 구분하였다. 나와 그것은 타인을 사물이나 풍경처럼 생각하며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고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 든다. 나와 당신은 타인을 자신과 마찬가지 존재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과 애정을 주고받고 진실된 관계를 추구한다. 가족, 직장, 사회에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모든 사람을 나와 그것의 태도가 아닌 나와 당신의 태도로 소중하게 대하자. 사람의 인연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작자미상. 중국 당나라 승려 도세가 지은 법원 주림에는 연심기묘라는 말이 나오는데 좋은 인연이 더욱 좋은 인연을 찾아 그 발전의 방식이 참으로 기묘하다는 뜻이다. 불가에는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는데 평생 단 한 번의 만남 또는 평생 단 한 번의 만남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려면 모든 만남을 기적처럼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일기일회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사실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평생 단 한 번의 만남이라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닌가?
마음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다. 헤겔. 19세기 영국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등불을 든 그리스도라는 작품에는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문을 두드리는 예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문에 손잡이가 없다 보니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못 그린 것으로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의 문을 상징하기 위해 손잡이가 없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반드시 안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마음은 낙하산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열려야만 쓸모가 있는 것이다. 조셉 폴트 뉴턴. 마음과 낙하산은 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으며 자칫 잘못하면 죽음이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반면에 활짝 펴진 마음과 낙하산은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게 도와준다. 항상 마음을 활짝 열어라. 이혜인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보면 온 세상이 보물입니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재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자각이라도 있어야 한다. 만약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 브리에르. 스위스 정신과 의사 폴 투르니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절반만 듣고 들은 것의 절반만 이해하며 이해한 것의 절반만을 믿는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믿는 것의 절반만을 겨우 기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80%는 경청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청취한 내용 중에서 25%만 경청하고 나머지 75%는 흘려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을 잘하건 못하건 경청에 유념하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하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칭찬이라는 것은 배워야 할 예술이다. 마르크스 밀러. 황제 시절 나폴레옹은 아첨을 경계하기 위하여 일체 칭찬을 못하도록 금하였다. 어느 날 한 신하가 나폴레옹에게 저는 진심으로 황제 폐하를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폐하가 칭찬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자 나폴레옹이 화를 내기는커녕 무척 좋아했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이렇듯 칭찬은 본질적으로 듣는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다. 칭찬은 고래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춤추게 만든다.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면 하지 마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면 해라. 러시아 속담.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쓴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이 행동에 대해 나에게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면 당신에게 책임이 있는 일이다. 일이나 행동에 확신이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 의무와 관련된 일이면 최대한 행동하고 권리와 관련된 일이면 최대한 행동하지 않는다. 묻는 걸 겁내는 사람은 배우는 걸 부끄러이 여기는 사람. 덴마크 속담.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호기심이란 기꺼이 자랑스럽게 열심히 자기의 무지를 실토하는 행위이다. 질문하는 것은 순간의 창피함이지만 무지는 영원한 창피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이 되자.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